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47번을 풉니다. 자, 47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을 문제가 났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지역을 정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허가를 억제하는 하나의 구역을 말합니다. 인허가 억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촉진시키는 구역이 아니라 인허가를 억제시키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허가 억제 구역 안에서는 함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허가 공법의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허가가 엄격히 받아야 인허가를 엄격히 받아야 건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일반적인 시가와 조정구역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은 항상 전체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를 항상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전략입니다. 어차피 공법 전체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자, 지역적인 하나의 테마를 반드시 내가 숙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테마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시가화라는 것은 도시화를 말합니다. 특별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을 일단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억제 구역입니다. 자, 인허가 억제 구역은 지정의 목적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 지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도 물론 지정하는데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한한다면 틀려요. 도시지역과 또는 그 주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면 반드시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될 때만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될 때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일반적일 때는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시가와 유보기간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막연히 지정할 수는 없죠. 행정 공법상의 인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많죠. 그래서 막연히 오랫동안 지정할 수는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에서 2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합니다. 5년에서 20년까지 정한다 이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기간,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실효가 되겠죠. 그 지정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은 그 지정된 날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고시일 다음 날이 끝난 게 아니라 지정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효된 고시사항을 관보에 반드시 고시해야 됩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시작할 때도 관보에 고시하고 끝나서 실효된 기간도 반드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됩니다. 자, 시가 조정기간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까지다. 지정이 실효되는 기간은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실효된 고시를 반드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됩니다. 자, 기득권 유지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하기 전에 미리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반드시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해도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다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지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고 개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하고 지정 고시가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만 하고 개발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가 있다. 자, 시가조정구역 기득권, 시가조정구역 지정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 고시가 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만 하고 개발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이렇게 인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외에는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예시사항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이런 생산에 활용되는 건축물 중 축사, 퇴비사, 잠실, 양어장 등의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농업, 임업, 어업용의 건축물 중 축사, 퇴비사, 잠실, 뽕나무 누에죠. 누에를 키우는 거, 잠실, 양어장 등의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새마을회관, 선착장의 설치,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의 설치, 요건 개인 소유 것도 포함합니다. 마을 공동시설로서 어떤 필요에 의한 시설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을 증축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증축하면 안 되죠.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주택을 증축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 자, 부속 건물, 관리용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 건축물에 부속된 것에 하나 돼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딱 10평 정도 나오겠죠. 자, 33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관리용 건물의 건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는데 증축된 면적은 종교시설의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종교시설 증축도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허가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화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인허가를 억제하는데 급속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히 건축행위를 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47번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1번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관리용 건축물인데 기존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해야 되죠.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고 이게 틀렸죠.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고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는데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를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47번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고 33제곱미터를 이하, 33제곱미터 이하를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지.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7번 정답을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주택을 증축할 때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관이주택소 설치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4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도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5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기계 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개인의 소유권을 포함하죠.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 관리용 건축물 또는 부속 건물이라고 그러죠. 부속 건물 또는 관리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기존 건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용 건축물에 증축하는 행위를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겠죠. 자, 47번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단은 함부로 인허가 행위를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반드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닐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허용 면적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관리용 건물은 33제곱미터 이하까지, 종교시설은 연면적 200%를 포함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번 정답은 1번으로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7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